이번 시간에는 지수 이동평균에서 나오는 평활계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수 이동평균은 단순 이동평균과 달리 최근 주가에 가중치를 더 부여한 평균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식을 보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평활계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수 이동평균 공식은 개념적으로 단순지수평활법과 동일하고 단순지수평활법에 사용하는 평활계수는 이동평균 기간에 대한 추정법 공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평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0.1과 0.3 사이의 값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0.2는 변수 9를 이동평균 기간 추정법에 따라 계산한 값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 기간에 따른 평활계수 산출 공식은 입력 변수에 따라 평활계수 값이 나오기 때문에 편리한 것 같습니다. 지수 이동평균 개념과 공식의 의미는 이 정도면 나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을 마무리하면서 평활계수를 0.2인 경우와 이동평균 기간 추정법에 따라 산출한 지수 이동평균선 그래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의 평활계수를 0.2로 고정한 경우입니다. 이동평균 기간을 고려한 평활계수 공식을 사용하면 기간이 20일 경우 평활계수는 0.1입니다. 평활계수를 0.2로 고정한 경우 20일 지수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구할 때 평활계수를 0.2로 고정하면 9일 지수 이동평균선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간 경과 후 지수 이동평균선이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매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투자자마다 투자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기본 전략에 따르면 단기 이평선에 따라 매매를 하더라도 중기 또는 장기 이평선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20일, 60일, 120일 지수 이동평균선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투자 관점에서 사용하는 20일 지수 이평선과 주가를 비교해서 보면 나름 단기 추세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 명확한 추세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일 지수 이평선보다는 좀 더 추세가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일보다 긴 축이라서 추세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추세가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추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일 지수 이평선보다 추세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60일 이평선과 비교해서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평선을 이용해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가 추세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투자자마다 추세선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는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지만 차트 패턴 관련 서적에서는 조금은 깊이 있게 다룹니다. 다음 장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향 추세선과 하향 추세선을 그려보고 지수 이동평균선을 맞추겠습니다. 추세선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동평균선과 연계해서 보면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선을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최소한 두 개의 저점 또는 고점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지점의 선을 연결했을 때 접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추세대는 2개일 때보다 더 신뢰가 높다고 합니다.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큰 추세에서 작은 추세로 추세선을 그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지지선을 볼 수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저항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작은 추세에서 추세선을 그리면 큰 흐름에서 현재 주가가 어떤 추세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일간 차트인데 주간 또는 월간 차트와 연계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한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